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오셀로는 1971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보드게임으로도 만들어지는데요. 오셀로의 이중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군요. 이 유명한 악당 이아고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도 등장합니다. 교활한 마법사가 데리고 다니는 앵무새 이름이 바로 이아고죠.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독특한 소설 오셀로. 심지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보드게임으로까지 만들어진 이 작품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오셀로 장군이 있고요. 배경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대부분 다 이제 백인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오셀로 장군은 무어인입니다. 혼혈인으로 인해서 이제 선망과 시샘의 대상인 그런 인물이에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나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오셀로 장군한테는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귀족이에요. 브라만시오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라치아노라는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로도비코라는 사촌 오빠가 있고 전부 귀족입니다. 데스데모나를 짝사랑하는 로데리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찌질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오셀로 장군한테는 이아고라는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부관 카시오가 있고요. 카시오는 비앙카라는 애인이 있고요. 이아고한테는 에밀리아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키프로스인데 키프로스 섬에는 임시총독인 몬타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셀로 장군과 과거부터 알던 사료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오셀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어인 용병인 오셀로는 귀족의 딸인 데스데모나와 몰래 결혼을 합니다. 오셀로의 기수인 이아고는 로데리고를 꼬드겨서 아버지 브라만시오에게 이 소식을 몰래 고자질을 합니다. 브라만시오가 오셀로에게 따지던 중에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으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데스데모나는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소환이 되죠. 용감한 오셀로 장군, 전 국민의 적 터키군 격퇴를 장군이 맡아주셔야겠어. 무슨 옆에 있는 브라만시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 오셨어. 오늘 밤 회의에서 당신의 고견과 조력을 청할 참이었어. 저 역시 각하의 고견과 조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밤중에 달려나온 것은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국지정 때문도 아닙니다. 저 자신의 근심이 가슴을 꽉 메워 다른 사람의 슬픔이랑 다 묻어버리고 어찌해야 할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찌 되었어? 제 딸년이 제 딸이 죽었어? 저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딸년은 농락당했습니다. 잡혀가서 능욕당했어요. 돌팔이 의사한테서 산 마약과 요술로 농락되고 말았다. 심지가 깊고 영리하고 똑똑한 그 애가 마법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자가 어떤 자건 간에 용렬한 수단으로 귀하의 따님을 농락한 발칙한 놈은 국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시오. 설사 그 범인이 내 자식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바로 무어인입니다. 중대한 국사로 각하의 부름을 받고 나온 모양입니다. 이거 참 난처하게 됐군. 지금 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오셀로한테 전적으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람이 오셀로니 난감하게 됐죠. 오셀로 장군 말씀해 보시오. 과연 비열하게 기만해서 젊은 처녀의 사랑을 사로잡고 더럽혔어? 아니면 범죄있게 사랑을 고백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얻은 것이오. 그녀는 제가 겪은 위험 때문에 저를 사랑했고 전 그녀가 그 위험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쓴 유일한 마법입니다. 내 딸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겠군. 브라만시오 의원. 이왕 이렇게 된 일 좋도록 처리함이 어떻소? 맨주먹보다는 부러진 칼이라도 잡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오? 우선 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딸애가 좋아서 한 짓이라면 이 몸이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힐난하진 않겠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어찌된 일이냐. 저는 오셀로의 얼굴을 그의 마음에서 보았고 그의 명성과 그의 용맹스러운 자질에 제 영혼과 운명을 헌납하였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을 축복하고 이제 브라만시오는 망연자실하죠. 아내를 남겨두건 데려가건 장군 임의대로 정하시오. 사태가 매우 긴박하고 급히 출발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모입시다. 오셀로 장군 부하 한 명 남겨두시고 가시오. 임명장을 그 부하 편에 보내겠소. 그 밖에 주의 통수에 관한 재반 사항도 함께 전달하리라. 그럼 저희 기수를 남겨두겠습니다. 강직하고 충실한 부하입니다. 아내의 경호도 기수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편히들 쉬시오. 브라만시오 의원, 덕이 있으면 의례 미가 따르는 법이요. 경의 사위는 피부는 검지만 출중한 인물이 아니겠소.
오세로 장군 잘 다녀오시오. 부인을 잘 보살피고. 근데 브라마지오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누워 장군, 눈이 멀지 않는 한 내 딸을 잘 지켜보게. 아비를 속인 여자가 남편인들 못 속이겠는가? 자, 이렇게 하면서 퇴장합니다. 이렇게 반대해서 어렵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악담을 퍼붓으면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이 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이때 이제 로데리고가 닥쳤던 배에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죠. 배관절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손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골백 번이나 얘기했지만 난 무어 녀석이 밉단 말이야. 내 원하는 뿌리 깊어. 자네도 마찬가지지 뭔가. 그러니 우리 손잡고 원수를 때려잡세. 자네가 무어놈의 옆편내만 가로챈다면 자넨 재미 많이 볼 거고 난 속이 시원할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뭔가. 자, 어서 가서 돈이나 마련하게. 돈. 내일 아침 또 얘기하세. 잘 가게. 자, 이렇게 모종의 이제 암투를 기획합니다. 터키가 키프로스 섬을 침공했고 이탈리아에서 군대를 보내서 막으러 가는 거죠. 이제 오셀로의 부관인 카시오가 데스데모나 일행과 함께 먼저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보니 폭풍으로 터키군이 전멸되었습니다. 오셀로 장군님의 부인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당찬 이어고가 모시고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닿았군요. 주피터 신이시여, 장군님의 큰 배가 도체 가득 바람을 받고 위풍당당하게 입항해 오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데스데모나의 품 안에서 장군님의 사랑의 숨결이 파도치게 해주십시오. 자, 데스데모나, 에밀리아, 이아고, 로데리고 등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시오 부관, 장군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신경 마십시오. 곧 도착하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놓이는군요. 어떻게 서로 떨어지게 되었나요? 바다와 하늘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등살에 서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 저것은 장군님의 배입니다. 마중 나가서 뵙시다. 보세요, 벌써 오셨습니다. 아, 어여쁜 나의 병사. 그리운 오셀로님, 당신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걸 보니 놀랍고 반갑구려. 정말 기뻐. 난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 나의 혼이 말할 수 없이 흐뭇해 내 생에 두 번 다시 이러한 기쁨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소.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신이여, 저희들의 사랑과 기쁨이 날이 거듭할수록 더욱 두터워지게 해주소서. 인자하신 신들이여, 저도 그렇게 기도드리나이다. 이 벅찬 기쁨을 어찌다 말로 하겠소. 가슴에 꽉 차 있어. 너무나 과분한 기쁨이요. 우리의 이러한 키스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불협범도 막아줄 것이다. 이아구가 근래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지러지게 장단이 잘도 맞는군. 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그 가락을 튕겨놓고 말 테다. 내 명예를 걸어서라도 하고 말 거야. 자,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어. 터키군은 침몰의 고기밥이 되었어. 이 섬의 옛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여보, 당신도 키프로스에서 융승이 환대를 받을 거예요. 나도 그랬다오. 아, 여보, 이거 나 혼자만 짓거렸구려. 너무 기쁜 탓이겠지. 이하고 수고스럽겠지만 부두에 가서 내 나무 상자를 배에서 가져다 주게. 선창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가겠다. 이리 오게. 자네한테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 내 말을 잘 듣게. 부관은 오늘 밤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말인데 데스데모나는 그자한테 홀딱 반했거든. 그자한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아무튼 말이야, 그 녀석은 성미가 발끈하거든. 그 녀석은 이제 카시오 부관을 말하는 거죠. 혹시 자네를 때릴지도 몰라. 때리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탈잡아서 키프로스 섬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지. 카시오를 파면시키지 않고서는 일이 수습되지 않을 거야. 내 술책으로 그렇게만 되면 자네는 소원 성취할 걸세.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질 테니까. 해보겠네. 자네가 기회만 만들어준다면. 걱정 말게. 이따가 성 안에서 만나세. 난 그 녀석 짐을 가지러 가야 돼. 자,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하고는 경비 담당관인 카시오한테 술을 먹입니다. 술이 약간 카시오를 자극해서 난동을 피우도록 만드는 거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의 임시 총독인 몬타노가 화를 냅니다. 의리나 동료애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자네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네. 이하고 잡았어요.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세요. 마이클 카시오 부관님께 불리한 증언을 할 바엔 차라리 이 혓바닥을 잘라버리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시오 부관님이 저분께 좀 잘못했지만 화가 나면 자기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사람도 때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확실히 카시오 부관님은 도망간 녀석한테 참지 못할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살짝 하죠. 이하고, 자네는 성실하고 인정이 많아서 저를 가볍게 하려고 둘러대서 카시오를 두둔하는 거야. 카시오, 난 자네를 아껴왔네만 이제 자네는 끝났네. 그래서 이제 데스데모나가 등장하죠. 저것 봐, 상냥한 아내까지 깨어나오지 않았느냐. 자네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돼. 왜 그러세요? 걱정할 것 없어. 다 끝났어. 침실로 갑시다. 아니, 부관님도 다치셨어요? 치료해도 소용없게 됐네. 설마 그럴 수가. 명예. 오, 난 명예를 잃어버렸어.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를 잃어버렸네.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짐승과 같은 껍데기야. 나의 명예 이하고 나의 명예를 잃었다. 전 그만 고지식해서 정말 다치신 줄 알았죠.
명예의 상처보다는 몸의 상처가 더 아플 겁니다. 도대체 명예가 뭐 그리 짜지게 소용이 됩니까? 거짓이고 거칠애밖에 더 됩니까? 장군님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순한 개를 때려서 동물의 왕 사자를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번 간청해보세요. 들어주실 겁니다. 고맙네. 역시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 되는 겁니다. 술에 대한 험담은 그쯤 해두세요. 그런데 부관님, 제가 부관님 좋아하는 건 아시죠? 알고 말고 술 취한 덕분에 알게 됐지. 부관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지금은 말입니다. 장군님 부인이 장군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속내를 털어놓고 복직시켜달라고 사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마운 말이로군. 자, 이렇게 해서 이하고는 백인 카시오를 데스데모나한테 접근시켜서 데스데모나로 하여금 흑인 오셀로에게 카시오를 용서하라고 부축입니다. 걱정 마세요, 카시오 부관님. 당신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아시마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 남편도 자기 일처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 에밀리아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죠. 카시오 부관님 걱정 마세요. 우리 주인과의 사이를 전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이클 카시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인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마세요. 이 에밀리아를 증인으로 당신의 복직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우정을 맹세한 이상 끝장을 볼 테니까요. 주인께서 내 소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못 주무시게 괴롭히겠어요. 잠자리에서도 퇴근하며 그분이 뭘 하시든 끼어들어 꼭 부관님의 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세요. 당신의 변호를 맡은 이상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을 성사시키고 말 테예요. 데스데모나 일행 쪽으로 이제 오셀로가 갑니다. 당신이군요. 지금 어떤 사람의 청을 듣고 있던 참이에요. 당신의 비위장을 흔들어 놓아 풀이 죽어서 사정하러 왔더라고요. 누구 말이요? 아, 카시오 부관이요. 당신께서 저의 심덕을 알아주신다면 그분을 용서해보세요. 그분은 얼마나 당신을 위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른 거지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지식하고 진실한 얼굴 표정만 봐도 저의 무딘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이제 복직시켜주세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여보, 더 두고 봅시다. 하지만 금방 되겠죠. 아, 누구 청이라고. 빨리 해봅시다. 오늘 저녁 식사 때요? 아, 오늘 저녁에는 안 돼요. 그럼 내일 점심 때요? 아, 내일 점심은 밖에서 먹게 됐어. 성에 장교들과 회식이 있으니까. 사흘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만해둬요. 알았어. 언제고 오라고 해요. 당신 청인데 왜 안 믿겠어? 지금 이제 오셀로는 카시오를 굉장히 신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시오의 이제 징계를 해제할 생각인데 데스데모나가 자꾸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뭐 그냥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면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끔 이하고가 수를 써놓은 거예요. 병사들한테 본의 되게 징계를 강하게 줬을 뿐 사실 오셀로도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너무 데스데모나하고 이하고가 치근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오셀로가 좀 수상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하고가 작전을 계략을 짠 거죠. 귀여운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온천지가 칠흑같이 암흑색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오셀로는 데스데모나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해요. 장군님, 뭔가 이해하고 혼담이 계셨을 때 마이클 카시오가 두 분 사이를 알고 계셨나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지. 그건 왜 묻나? 좀 생각난 게 있어서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다니 뭔가? 아, 카시오가 부인과 아는 사이였다는 건 전혀 몰랐군요. 알고 말고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썼지. 그랬습니까? 아이, 정말이네. 그게 어떻단 말인가? 강직한 사람이야. 강직하다고요? 강직하다 뿐인가? 아, 그럴지도 모르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아, 왜 그런 말을 하나? 자네 나의 인생이 질투에 사로잡혀 다리 기울 때마다 새로운 의심을 품을 줄 아나? 천만에 난 한 번 의심하면 단김에 그 자리에서 해결짓는 성격이야. 난 의심하기 전에 우선 잘 살피고 일단 의심을 품게 되면 증거를 잡지. 증거가 잡히는 날의 방법은 하나야. 사랑을 버리든 질투를 버리든 둘 중 하나지.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별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인을 좀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특히 부인과 카시오가 함께 있을 때 주의해보세요. 저는 제 고장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압니다. 베니스 여자들은 음란한 짓을 남에게는 알려지더라도 남편에게만은 숨깁니다. 그들의 양심이란 간혹한 꾀주머니를 차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부인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군님과 결혼한 분이잖아요. 장군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떠는 것 같아 보였을 때가 장군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랬었지.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이 사람 세워놓고 눈 빼먹는 격으로 감쪽같이 부친을 속이는 솜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군님 장인 어르신네는 그저 마술인 줄 아셨으니까. 아니,
제 말씀이 지나친다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 호의는 평생 잊지 않겠네. 아유, 괜히 장군님 상심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만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제 말씀이 천만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카시오는 소중한 친구니까요. 말만 해도 기분이 좋지 못하신가 봅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네. 데스데모나는 정숙한 여자야. 언제까지나 부인은 그러셔야 하고 말고요. 장군님의 마음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이제 됐네. 그만 가게. 이제부터라도 눈치챈 게 있거든 알려주게. 자네 부인에게도 감시를 부탁하네. 그만 가보게.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혼자 있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저 충직한 녀석은 PC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있다. 감추고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있을 거야. 이제 이하고가 다시 들어와요.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카시오를 복직시키는 일도 그 사람은 부관의 직무를 능히 해낼 능력과 재질이 있습니다만 당분간 그대로 놔둬보시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부인께서 카시오의 복직을 재촉하는 걸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 가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저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저 역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디 부인을 깨끗한 분이라고 믿어주십시오. 분별 없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게. 다시 한번 물러갑니다. 저놈은 정성이 지극한 데다가 세상 물정에도 밝아서 남의 심정까지 뚫어본단 말이야. 혹시 내 얼굴빛이 검고 한량들같이 교제술에 능란하지 않다고 해서 또 내 나이가 한 곱이 넘었다고 해서 그 여자 마음이 돌아갔나? 데스네보나랑 에밀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보 웬일이세요? 벌써 식사 준비 다 됐고요. 당신이 초대한 이 섬의 저명한 분들도 당신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나빴어. 왜 그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마가 좀 쑤셔요. 여기 말이에요. 밤잠에 못 주무셔서 그럴 거예요. 내가 꽉 매드리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당신 손수건 너무 작아서 안 돼? 그러면서 데스데모나가 매려는 손수건을 오셀로가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내버려둬. 자, 같이 들어가자고. 편찮으셔서 어쩌죠? 그래서 퇴장합니다. 됐다. 이게 바로 그 손수건이야. 무어 장군께서 부인한테 주신 첫 선물이지. 이제 원래 손수건은 어딘가에 있는데 가짜 손수건이 떠돌아다니게 해서 완전히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네요. 이하고가 등장합니다. 아니 여보 혼자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말아요. 당신에게 뭐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뭐요? 보나마나 너절한 것이겠지. 뭐라고요? 당신 같은 위인이 뭐 신통한 걸 주겠어? 할 말 다 했어? 부탁한 손수건이라면 무슨 상을 주시려고? 무슨 손수건이야? 무슨 손수건이냐고요? 모 장군이 부인한테 준 첫 선물 말이에요. 당신이 밤낮으로 훔치라고 성화했던 그것 말이에요. 그거 훔쳤어? 당신이? 아니요. 아시마님이 무심코 떨어뜨리셨어요. 마침 여기 있다가 주웠을 뿐이에요. 봐요. 이거예요. 아이고 잘했어. 이리 줘.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성 많은 소리로 훔쳐내고 불총 쏘아대듯 야단을 떠셨잖아요.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 손수건을 카시오 숙소에 떨어뜨려야지. 그놈이 죽겠지. 공기 같은 가벼운 물건도 질투심에 불타는 놈에게는 성서만큼 효력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이것이 한몫 거둘 수 있을 거야. 무어는 벌써부터 내가 뿜은 독약에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 위험한 억측도 그 자체가 독약 같거든. 처음에는 쓴맛이 안 나지만 조금이라도 혈액 속에 용해되면 온몸이 유황방울한처럼 불타오르거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되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셀로가 우유부단하고 자꾸 남의 말에 현혹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좀 남들의 말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하고가 정말 무서운 사람 같아요. 아주 악독하고 이렇게까지 덫을 치면 오셀로뿐만이 아니라 누가 와도 아마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 좀 오싹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오셀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보라 저 모습을 아편이건 마누라고 그 밖에 이 세상의 온갖 수면제로도 어제까지는 너의 것이었던 달콤한 잠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에이, 날 배신하다니.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그 일은 그만 해두세요. 꺼져, 썩 물러가. 넌 날 고문대로 올려놨다. 섣불리 알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게 기만당하고 있는 편이 낫겠어. 왜 그러세요, 장군님? 나 몰래 아내가 음탕한 짓 했다고 난 생각지도 않았어. 난 보지도 못했고 의심도 안 했어. 그래서 괴롭지도 않았어. 그 다음날 밤도 잘 잤어. 잘 먹었다. 마음도 편했어. 이렇게 했어. 아내의 입술에 카시오의 키스 자국도 볼 수 없었어. 도둑을 맞아도 당사가 모르면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모르면 도둑 안 맞은 것과 진배 없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니 죄송할 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온 부대 안의 장병들, 아니 하다못해 공병대 인부들까지도 내 아름다운 아내의 살 곳을 향락했다 하더라도 모른다면 난 행복했을 것이야.
방치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놈아, 내 아내가 정말 음탕한 계집이라면 증거를 내놓아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이란 말이야. 이 멱을 딸 놈아.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개로 태어난 것이 좋았을 거라고 느끼게 해주겠다. 너무하십니다. 증거를 내놔. 바늘구멍만큼도 의심을 품을 수 없는 증거를 보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내 놈이 염라대왕의 외손자라도 죽음을 면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네, 화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이 화의 이면에는 이미 데스데모나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장군님, 만일 내 아내를 턱없이 모함 잡으려고 나를 괴롭힌다면 새삼스럽게 기도를 올려도 소용없다. 양심 따위는 내던져 버려라. 가진 포악한 행위를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늘도 가슴을 치며 울고 돼지가 소스라치게 놀랄 악업을 저질러라. 그래도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제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내 아내는 정숙하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말이 옳다. 아니, 틀릴지도 몰라. 지금 당장 증거를 내놓아라. 달의 여신 다이아나의 얼굴같이 청순한 나의 이름이 마치 내 얼굴같이 더럽혀지고 거무튀튀해졌다. 이대로라면 난 감내할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가 보고 싶다. 아유, 장군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게 너무 후회됩니다. 증거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 꼭 보고 말겠다. 보실 수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구격꾼 모양으로 허방한 사람처럼 입을 해벌리고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 녀석이 부인을 올라타고 할딱거리는 걸 말씀해요? 나의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들아. 두 사람이 살을 섞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긴 매우 난처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확실한 증거를 잡아 의혹이 풀어나게 되어 만족하시겠다는 말씀드리죠. 내 아내가 부정하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란 말이야. 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군요. 하지만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마음과 충성 때문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간 이상 목숨이 구천에 떨어진다 해도 자초지종을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 일입니다. 카시오하고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가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잠에 떨어지면 주책 없이 비밀을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시오가 바로 그런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글쎄,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귀여운 데스데모나, 우리의 사랑을 남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합시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귀여운 사람 이러고는 제 입술이 으스러지게 힘껏 키스를 했습니다. 마치 제 입술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 넓적다리에 다리를 얹고 한숨을 짓고 입을 맞추고 또 이렇게 부르짖었죠. 운명도 야속하지. 왜 당신을 무어 녀석한테 보내다니. 망측스럽다. 망측하다. 왜 그러세요? 꿈결의 한 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 없듯 전에 해본 경험이 없고서야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비록 꿈이라도 의심하기 충분해. 물론 그것은 희미하게 그럴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다른 의혹의 증거를 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 테다. 그렇지만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직 현장을 잡은 건 아니니까요. 부인은 결백하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부인께서 딸기무늬 술을 넣은 손수건을 사용하시는 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라면 내가 준 일이 있지. 나의 최초의 선물이다. 그걸 전혀 몰랐군요. 실은 그 손수건을 오늘 카시오가 수염을 닦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손수건이라면 자네 충성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혀끝의 인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말이야. 당장 자네한테는 시킬 일이 있어. 사흘 안에 카시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오너라. 제 친구는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장군님의 명령이 내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목숨만은 지옥으로 떨어져라. 음탕한 계집. 난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아름다운 악마를 빨리 죽일 방책을 궁리하겠다. 지금부턴 자네가 나의 보관이야. 저는 언제나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하고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이거 모두 다 이하고가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하고처럼만 하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하고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오셀로를 괴롭힐까요? 열등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어이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총망받는 훌륭한 장군이고 자신은 그의 기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의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저거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하는데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증표인 손수건을 카시오가 갖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의처증을 유발합니다. 여보, 손수건 어딨어? 제기랄. 저 남자분이 질투를 안 한다고요? 절대 이런 적은 없으셨어. 분명히 그 손수건에 놀라운 게 있나 봐. 그걸 잃었으니 난 지극히 불행하지.
남자를 한두 해 가지고는 몰라요. 그들은 다 뱃속이고 우린 모두 음식인데 허기진 듯 집어먹고 일단 배부르면 우리 뱉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때마침 로도비코가 키프로스 섬으로 와서는 카시오한테 키프로스 사령관에 임명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오셀로 장군이 벌을 준 그 사람이 사령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오셀로는 의처증이 있었죠. 카시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벌을 줬죠. 그런데 임명된 걸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번 의심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좋은 곳으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오셀로는 이미 파멸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결정타가 자기가 복권시킬 생각이 없었던 카시오를 국가에서 복권시켰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되죠. 나는 참을성이 강해서 가난이든 질병이든 치욕이든 어떤 불행도 모두 견뎌낼 수 있어. 하지만 정숙하지 못한 당신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독을 품은 풀이요.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바라보면 눈을 아프게 하고 향기를 맡으면 코를 아프게 하지. 차라리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이아고가 올감이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 이아고는 감옥에 가고 카시오는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뒤늦게 안 오셀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이 납니다. 데스데모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오셀로만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아고가 먼저 잡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에요.